네, 오늘 테스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공유자원의 비극, 요 표현하고 공유자원의 비극,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경합성, 배제성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아마 이제 외부 효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부 효과의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관련돼서 문제가 코즈의 정리라든지 피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이 테스트 스타일은 아마 아시겠지만 한 파트를 기회비용, 한계 효용, 아니면 완전 시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다르게 그렇죠? 실전에 나오는 문제들을 한 3개에서 4종류 파트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차피 테셋이란 게 문제풀이 위주이기 때문에 그 한 파트를 계속 하게 되면 그 파트 문제는 그때 다 맞춰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 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다 까먹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문제 위주로 하면서 반복하는 걸 저는 이제 선호하니까 그건 제 스타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맞으시면 계속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공유자원의 비극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누가 나왔냐면 어떤 분이 이제 참치를 이렇게 딱 이제 하는데, 자, 이분이 누구냐면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스시 잔마이라는 이제 참치회 그러면 이제 체인점 사장님인데 매해 그 첫 해에 잡힌 홋카이도 쪽 북쪽에서 잡힌 홋카이도, 그러니까 일본, 그렇죠? 홋카이도에서 잡힌 참치를 경매를 할 때 항상 경쟁적으로 본인이 사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물건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싸고 좋은 물건이니까 사면 이해가 좀 되는데, 그냥 사려고 해요. 그래서 매해 저분이 항상 그 가격을 올리는 그런 분이에요. 스시잔마의 기무라 기요시라는 사장님인데, 그래서 얼마까지 갔냐면, 2019년에 34억이 넘었어요. 참치 한 마리가. 깜짝 놀랐죠. 무슨 속된 생선인데 무슨 집도 아니고 34억이다. 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의 첫 해 그 도쿄도에 있었던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참치의 가격이 저게 높게 나오면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그널, 그렇죠? 시그널, 신호를 주죠. 신호. 아, 일본 경기 괜찮겠네 올해.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추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저 기무라 기요시 저 사장님의 어떤 부심이라고 할까요? 난 무조건 올해 첫 해 참치 내가 무조건 사야 돼. 그게 얼마가 될 건 간에. 그 인터뷰, 그러니까 2019년 34억짜리, 34억 7천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34억짜리 참치를 사면서 본인은 한 5, 6억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경매잖아요. 경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사고 싶은데 상대편이 자꾸 부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4억이 됐는데 왜 갑자기 지금 참치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정확히 아닐 수도 있는데 참치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고래도 있어요. 고래도 왜 이렇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비싼 것과 과거에 비싼 건 약간 달라요. 지금은 안 잡기로 했으니까 비싼 거예요. 왜 안 잡느냐? 예, 우리 앞에 수업 본 학생들은 저기 그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학생이라고 하니까, 왜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은 고래는 과거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전 세계에서 기름을 쓰려고 남획 때 그렇죠. 남획. 그냥 마구잡이로 막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치 가격이, 고래가 멸종 위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잡지 말자. 인간적으로 고래를 좀 살려주자. 그래서 전 세계가 모여서 고래를 안 잡기로
그래서 이제 나 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얘기를 하죠. 일본은 잡는데 그때도 아주 묘하게 피해갔어요. 일본은. 왜 그러냐면 참치를 잡지 않기로 다짐할 때 뭐라 했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상업용 포경의 금지.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일본은 아 진짜 얄밉죠. 우린 상업용이 아닌데 그럼 니는 뭐야? 아, 우린 연구용인데 연구용으로 1년에 수백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입반하고 애들 급식 주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막 욕을 먹고 막 그래서 이제 그렇죠? 시 셰퍼드라는 좀 과격한 그 단체가 있어요. 맨날 일본 고리 잡는 데 가서 막 들이받아버리고 막 그렇죠? 시 셰퍼드. 자 아무튼 고래 참치라든지 고래라든지 그럼 여러분들 비싼 애들이 있죠. 비싼 애들 누가 있을까요? 코끼리. 코끼리 왜 비싸죠? 고기 먹나요? 아니에요. 상아. 그렇죠. 상아. 호랑이 왜 비싸죠? 가죽. 하면서 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뭔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없다.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잡는 게 임자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잡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 보니까. 왜? 내가 고래를 잡으러 갔는데 새끼 고래가 있어요. 그럼 얘 좀 더 키워야겠다. 너 더 크다 놔줬다고요. 그때 옆에 지나가던 포경선이 고래다 폭 때려 잡아버려. 그럼 저는 황당하죠. 난 더 크라고 놔뒀는데 제가 잡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저도 퍽 때리고 잡겠죠. 왜? 내가 안 잡으면 제가 잡을 테니까. 내가 안 잡으면 제가 잡는다. 자, 이런 애들을 이제 그렇죠? 우리가 같이 쓴다고 해요. 같이 쓴다. 그렇죠? 같이 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짜장면 집에 갔어요. 그죠? 중국집에 갔어요. 자, 너 뭐 먹어? 네 명이 갔어요. 네 명. 꼭 네 명이 가야 돼. 이제 보시면 알아요. 자, 짜장면 2명, 짬뽕 2명. 그래서 각각 10,000원씩 냈는데 짜장면이 7,000원, 짬뽕이 7,000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한 친구가 야, 우리 3,000원씩 남는데 이거 가지고 3, 4, 12, 12,000원. 보니까 소자가 있어요. 탕수육이. 선생님한테 우리가 소자 같은 대짜 좀 하나 달라고 하자.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해갖고 소자 같은 대짜 주세요 해갖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딱 세팅이 되겠죠. 어떻게 세팅이 되게 되냐면 여기 탕수육이 가운데 있고요. 짜, 짜, 짬, 짬. 자, 시작. 뭐부터 없어지나요? 바보 같은 친구는 그러죠. 야, 역시 짬뽕이 맛있어. 막 들이키고 막 면을 막 먹어요. 그럼 바보죠. 뭐부터 먹어야 돼요? 그렇죠. 탕수육부터 먹어야지. 탕수육부터. 막 갖다 먹기 시작하면서 봤더니 짜장면 먹는 친구가 짜장면 하나도 안 먹고 탕수육만 계속 막 집어먹는 거야. 그럼 나머지 그저 짬뽕 친구들 짜장면 나머지 친구 뭐라 할 것 같다.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야 나도 돈 냈. 야 좀 천천히 먹어라. 나도 돈 냈어. 그럼 내 거 먹는데 왜? 아이씨 알았어. 그러면 짬뽕 가진 친구들도 속도가 빨라지고요. 짜장면 친구도 속도가 빨라져요. 또 특히 짜장면 친구는 속도를 많이 못 낼 것 같잖아요. 그럼 묻기 시작해요. 그렇죠? 어디에다가? 짜장면 속에다 묻기 시작해. 안 그러면 나만 손해니까. 자, 이렇게 돼서 보면 그렇죠? 자, 만약 누가 짜장면 먹는 친구가 짬뽕 먹는 친구한테 나 짜장면 짬뽕 한 젓가락만 먹을게. 이렇게 젓가락을 쓱 꽂을 때 짬뽕 친구 뭐라 할까요? 젓가락을 쓱 막으면 뭐래요? 손대지 마. 내 거야. 그렇죠? 내 거야. 바로 뭐예요? 사유지선이죠? 내 거니까 건들지 마. 그럼 못 건드려요. 뭐 친구가 없어 먹는 거에. 그런데 탕수육은 뭐라 할 수 없어요. 왜? 얘도 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분이라는 표현보다 그렇죠? 같이 쓰는 물건이니까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부터 없어진다? 뭐부터 고갈된다? 그렇죠. 공유 자원인 탕수육부터 고갈되겠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어떻게 해요? 이제 다 탕수육 다 먹고 여기 밑에 있는 애 여기 탕수육 그죠? 세조가 숨겼어. 얘는 그렇죠? 탕수육을 딱 꺼내 밑에서 말아서 먹으면서 단무지도 먹으면서 천천히 식사를 즐기겠죠. 자, 이게
지금 여기 양이 나와 있어요. 왜 공유자원의 비군 나오게 되면 항상 양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목동들이 자신들의 양을 키울 때 목초지가 자신의 사적인 목초지가 있고 같은 마을에서 같이 키우는 목초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동인데 아침에 딱 나와봤더니 내 소유의 대장 양이 애들 데리고 우리 목초지 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 대장을 부르죠. 야, 꽉 다물어. 왜? 어디부터 먹어야 돼? 나가서 먹고 오라고. 공동 목초지 가서 먹고 거기 다 없어지면 우리 거 먹어야지. 이거부터 먹으면 어떻게? 좀 똑같잖아. 여기서 말하는 공동 목초지는 탕수육, 우리 목초지는 짜장면, 짬뽕. 그러니까 이 공유, 함께 쓰는 자원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멸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The Tragedy of Common Resource라는 표현 썼죠. 공유 자원의 비극. 자, 얘를 설명하고자 이제 자, 배제성이란 개념이 나오고요. 경합성이라는 있죠? 이 정의가 나와요. 배제성 정의 우리 한번 자, 여러분들 배제성 남들을 못 먹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 쓰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만 쓸 수 있느냐, 너는 쓰지 마라, 나만 쓸 수 있다. 이게 배제성이야.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배제성은 뭘로 할 수 있는데요? 머니. 돈 내느냐 안 내느냐. 그렇죠. 경제적으로 부담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경합성은 어떻게 정의하는데요? 상대방이 써서 내가 불편하면 경합성이 있는 거야. 상대방이 썼는데 내가 불편함이 없으면 경합성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서 물을 한 병 사려고 하는데 들고 나오면 큰일 나죠. 그냥 물을 들고 나온다. 그렇죠. 경찰 아저씨 온단 말이야. 자, 뭘 내야 돼요? 그렇죠. 돈을 내야 되죠. 그러면 편의점에 있는 그 물은 배제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딱 들어가 봤더니 정말 목이 마르서 봤는데 물이 딱 한 병이 있었어요. 딱 집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문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이 손을 넣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딱 가져가서 계산해보러 나갔어. 자, 굉장히 불편하죠. 경합성이 있다 없다? 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재화는 배제성이 있고 경합성도 있고 어떤 재화는 둘 다 없고 하나만 없고, 아, 그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박스를 주로 그리죠. 그렇죠? 자,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늘 되게 잘 안 그려지네. 자, 여기에 배제성을 쓸게요. 여기 경합성을 쓸게요. 자, 경합성이 있고요. 경합성이 없어요. 배제성이 있고요. 배제성이 없어요. 그렇죠? 없다. 그렇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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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돈을 내고 이 사람만 그러니까 돈을 내면 쓸 수 있고 돈을 안 내면 못 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쓰면 내가 불편하다. 자, 그런 재화가 자,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때 아까 뭐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삼다수라고 합시다. 삼다수. 아이디수 괜찮아요. 평창수 괜찮아. 그냥 쉽게 할게요. 그냥 백산수도 괜찮고. 자, 이런 재화는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으니까 대표적인 무슨 재화냐면 이런 재화를 사적 재화라고 해요. 개인의 물건, 사적 재화. 자, 그래서 대각선 반대로 가게 되면 자, 공기, 그다음에 일기예보, TV에서 나오는 거 있죠?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자, 공기, 우리 마시는 공기. 저기 공기 마시지 마세요. 불편해요. 그러지 않죠. 돈 내세요. 이러진 않는다고요. 자, 이렇게 공기나 일기예보 등은 그렇죠? 누구든지 쓸 수 있고 돈도 안 내고 상대방이 쓴다고 불편하지 않아요. 자, 이런 재화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공공재다 그래요. 공공재. 그렇죠? 공공재라고 그래. 그러면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옆에 배제성은 있어요. 돈을 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쓴다고 내가 불편하진 않아. 쓸 때 돈을 내야 되고 상대방이 쓸 때 불편하지 않아. 이런 재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올레 TV 그렇죠? 아니 넷플릭스. 넷플릭스. 영화 있잖아요, 영화.
돈 이렇게 딱 결제하게 되면 영화 나오는 거. 그런데 집에서 엄마 윗집 아저씨 넷플릭스 영화 보나 봐. 우리 집 안 나와. 이건 아니죠. 윗집 아저씨가 보건 아저씨 동생이 보건 옆집 누나가 보건 오른쪽 고모가 보건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 집도 다 그냥 꽂혀서 그렇죠? 인터넷만 되면 보는데 막 천천히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왜? 요즘은 초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이런 재화를 뭐라고 하는데요? 돈 낸 사람만 쓰고 쓸 때 상대방과 내가 아무 불편함이 없다. 이런 재화들을 바로 클럽 재화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배제성은 없어요. 누구나 잡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잡고 써버리면 내가 잡을 게 없어. 이런 재화들 중에 아까 앞에서 뭐라 했었죠, 여러분들? 고래, 참치, 그렇죠? 뭐 등등등 얘기했었어요. 자, 이런 재화가 바로 무슨 자원이다? 예, 공유 자원이다. 자, 같이 쓰는 물건. 그러면 자,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으니까 사적 재화. 그러면 공유 자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배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배제성. 경합성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경합성. 그래서 공유자원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설명 그대로 했으니까 근데 좀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 보실 때는 항상 그런 게 봐야 돼요. 여기가 경합성이 있어요. 여기 배제성이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가겠지. 뭐만 반대로? 얘네 둘만 싹 바뀐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차피 뭐 소방이나 뭐 여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 해주지만 여기 지금 뭐 소방 서비스 얘는 저 미국 같은 경우에 돈을 내야 돼요. 과거에 이제 어디 어느 도시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출동하는데 그 불을 안 꺼줬어요. 그래서 왜 안 꺼냈더니 이 집은 돈을 안 냈대. 그러니까 옆집으로만 옮겨가려는 거 그때 막 물을 뿌리는 거야. 왜? 이 집은 냈대.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벌금이나 이런 것도 뭐 내는지는 저도 잘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낼 텐데 아무튼 불이 나면 우선 꺼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공부할 거는 더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도로로 합니다. 도로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사적으로 쓰는 도로 중에 막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고속도로인데 막힌다? 그럼 막히는 유료도로는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겠네요. 안 막히는 무료도로는 공공재와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안 내는 무료도로인데 그렇죠? 막혀요. 막히지 않는 그렇죠? 유료도로는 클럽재와 있을 거고 막히는 무료도로는 공무자원처럼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도로인데도 막히느냐,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배제성, 그렇죠?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그렇죠? 그게 바로 경합성. 자, 이렇게 해서 재화를 네 가지로, 그렇죠? 네 가지로 구별했을 때 공유자원은 결국은 왜 발생을 할까요? 공유자원의 비극은. 그렇죠.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그럼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데 소유권을 줘. 그 얘기야. 소유권을 주게 되면 잘 키울 것이다. 그렇죠? 잡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공유자원의 설명을 보시게 되면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배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 했었죠, 여러분들? 예, 비배제성. 그런데 그렇죠. 남이 쓰면 내가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불편하다. 뭐가 있다? 경합성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은 배제가 불가능하고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먼저 잡으면 일면 뭐예요? 먼저 잡으면 인자다. 그러니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잡게 돼요. 분명 남획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들이 잡으면 내가 잡을 게 없으니까 미리미리 뭐 큰 성체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냥 잡는 거죠.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서해 앞바다에 왜 이렇게 중국 배들이 와서 그렇게 물고기 우리나라 그쵸 물고기를 많이 잡아갈까? 그들의 물고기는 그물이 모기장 같다는 얘기를 해요. 모기장. 너무 촘촘한 거죠. 그냥 다 잡아들이는 거. 우리나라는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어망에는 업지도에 막 들어가서 깔때기를 꽂아요. 그래서 쓱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왜?
그래야 고등어를 딱 잡았을 때 어미 고등어는 빠져나가고 새끼 고등어는 엄마 그러면 너 나중에 와 엄마 먼저 통조림 될게 엄마 걔는 좀 성체가 크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런데 중국 예를 들어서 중국 배가 이렇게 그물을 싹 올리게 되면 엄마 같이 있죠 그 그물 안에 엄마도 새끼도 왜 그냥 다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남획되니까 중국 앞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까지 온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테스의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왔던 설명 중에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급, 그렇죠? 공유자원의 비급, 공유지의 비급 같은 얘기예요. 공유지의 비급, 공유자원의 비급,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배제성, 누군가가 잡아버리면 내가 잡을 게 없기 때문에 경합성. 그래서 공유자원의 비급, 공유지의 비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같이 쓰는 재화에 대해서 비배제성, 경합성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네, 소유권 주자. 또는 재산권 주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야, 코끼리는 우리는 안 먹어. 그런데 얘는 멸종해. 우리는 치킨, 닭 엄청 잘 먹어. 근데 얘는 멸종을 안 해. 왜? 얘는 키우잖아요. 뭐 때문에?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소, 그렇죠? 돼지 다 우리가 키우잖아요. 소유권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야, 코끼리도 멸종 안 시키는 방법이 있어. 코사 만들어, 코사. 코사가 뭔데요? 코끼리가 사는 축사 같은 거. 있잖아요. 소가 살면 우사, 돼지가 살면 돈사, 코끼리가 살면 코사. 들어가면 그렇죠? 너의 땅에 들어가면 그 코끼리 네 거야. 그러면 코끼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막 뭐 할 거야, 여러분들? 철조망을 쫙 치겠죠. 그리고 코끼리를 여기다가 세워서 약도 발라주고 주사도 주고 바나나 수박 주고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맨날 그저 목욕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새끼가 났네. 새끼 더 예쁘죠? 더 잘 키우게 되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코사를 만든다는 얘기는 뭘 줬다? 그렇죠. 소유권. 그렇죠? 자, 그래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들. 근데 좀 약간 어폐가 있죠. 호랑이를 어떻게 소유권을 줄 건데. 그렇죠? 그 밀림이 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경제적인 이 문제를 풀 때 소유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는 얘기죠. 자, 문제 볼게요. 이제 이게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알면 절대 안 틀려요. 자, 배제성.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경합성,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그 얘기였어요. 그렇죠? 자, 이에 따라서 제가 나누어 보았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태풍 경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태풍 경보 아까 뭐라 했었죠? 일기에 보니까 배제성, 경합성이 모두 없다. 뭐였어요? 네, 공공재. 케이블 방송은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 무슨 재화 했었죠? 클럽 재화. 맞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돈 내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본다고 내가 불편하진 않아. 길가의 가로수는 배제성은 없지만 길가의 가로수는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 뭐예요? 답은 그렇죠. 자, 바닷속의 물고기는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다. 공유자원. 그렇죠. 바닷속의 물고기. 사 먹는 아이스크림 사적 재화. 그렇죠. 사적 공유자원. 길가의 가로수는 누구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안 심잖아요. 그렇죠? 누가 심어요? 국가에서 심잖아. 공공재지. 그죠? 공공재. 그래서 답은 3번. 여기서 여러분들 3번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풍경보, 공공재, 배제성, 경합성 모두 없다. 케이블방송, 클럽재와 배제성 있고 경합성 없다. 바닷속의 물고기, 배제성 없고 경합성 있다. 사 먹는 아이스크림, 사적 재화니까 배제성, 경합성 모두 있다. 자, 이렇게 딱딱딱 해서 딱 체크하시는 거죠. 자, 기상청이 하는 일기예보는 독특한 성질이 있다. 일기예보는 그렇죠? 자, 뭐예요? 무슨 재요? 공공재죠. 공공재. 그렇죠? 공공재. 이라 하더라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 공공재도 맞는데 지금 답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경합성 찾아야 된다. 그렇죠? 경합성 있다 없다? 없다. 배제성 없다. 답은 그렇죠?
비경합성, 비배제성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 비경합성.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비배제성. 공공재는 이거 해서 뭐 공기라든지 일기예보를 다 공공재로 얘기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 거기에 갑자기 뭐 나왔냐면 외부 효과가 나오죠.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바로 뒤에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무임수차, 프리라이드는 뭔데요? 이게 바로 공공재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들. 야, 우리 멋지게 우리 불꽃놀이 한번 할까? 각 집마다 10,000원씩 내. 그래서 돈 모아서 불꽃놀이 하자. 아무 돈을 안 내요.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볼게요. 그래, 너 보지 마. 그런데 봐야 안 봐요. 눈이 떠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면 우리 집 천장을 가리든지. 자, 그러면 절대로 이 불꽃놀이는 돈 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불꽃놀이는 누가요? 네, 어떤 기업이 창립 기념일 날 하죠. 보통 대표적으로 불꽃놀이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한화, 한국화약의 전신이죠. 한국화약, 한화. 그렇죠. 그래서 뭐 방산업체 K9 자주포 잘 팔고 있고, 그죠? 그 한화 이글스 뭐 하고 있잖아요. 자, 그 회사가 창립 기념일 때 그걸 많이 했고, 그다음에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개장하던 날 롯데에서 몇십억 들었죠? 그 불꽃놀이 했었잖아. 자, 이런 애들을 볼 때는 그냥 난 안 볼게 대신 한다고요. 자, 프리라이더 즉 무임수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이건 뭐 팔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보시면 뭐 웬만한 단어들은 다 알고, 자, 외부 효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죠? 뭐 공유자원의 비극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 공유자원의 비극은 예, 과도하게 사용된다. 왜? 지금 내가 안 필요해. 그래도 내가 지금 안 잡으면 얘가 잡을 거니까 내가 미리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과도하게 사용되고, 거기 보시면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라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데, 자, 우리가 외부 효과에 대해서, 그죠? 외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 외부 불경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강상류의 제지회사 A가 있고 하류의 통조림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A 회사가 그 제지를 만들면서 오염물질 내보내네. 그래서 B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B 회사가 통조림을 못 만들어. 자, 그렇게 되면, 자, 외부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시장의 실패예요. 마켓 페일리어.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가 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시장이란 건 급부를 주고 내가 상품을 얻을 수 있으면 이게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를 내고 물을 사 먹었다? 시장이 있는 거야. 병원에 가서 돈을 내고 주사를 맞았다? 시장이 있는 거야. 의료 시장이. 물론 거기에 이제 국가가 뭐 보조를 좀 해주지만 아무튼,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이면서 누가 그냥 이득 볼 수도 있고 그냥 누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누가 이득 보는 것을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고, 누가 그냥 손해 보는 것을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해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제가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제가 5층에서 탔어요. 8층을 가려고. 그런데 누가 아래층에서 4층에서 내렸어. 한 사람이 1층에 타고 올라왔어요. 1층에 타고 와서 4층에서 내리고 올라왔는데 딱 열렸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를 뿌린 사람이었어. 향수 냄새가 탁 나는 거야.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그분한테, 향수 뿌린 분한테 100원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야. 내 기분이 업돼 좋아졌으니까. 근데 줄 수가 없네. 나는 이득을 봤어요. 그날 아주 아침에 기분이 좋은 향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죠? 향을 맡았기 때문에 100원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는 없는데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자,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4층에서 내렸는데, 얘가 뭘 뿌리고 내렸어. 그렇지? 진짜 가서 때리고 싶죠? 때리고 싶죠? 나 기분 완전 잡쳤잖아. 그런데 때릴 수는 없어. 나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자, 이렇게 보통 이제 할 때는 옛날에 이게 나왔던 문제예요. 나왔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게 아마 1회 때인가 2회 때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구두라는 옛날 현대 문학 소설을 진짜 길이가 이만했어요. 딱 그 지문이. 어떤 여회사원이 그랬어요. 뭐 여성이? 그렇죠. 집에 가는데 누가 쫓아오는 거야. 또독, 똑깍, 똑깍.
성큼성큼성큼. 똑같 이게 써 있었어요. 지문에 똑같. 아, 이 여성이 너무 불안한 거야. 저 누구지? 막 하는 막 뛰어가는데도 막 또 쫓아오고 막 해서 했는데 우리 동네 어귀에 딱 들어왔는데 거기에 백열등이 딱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도착한 순간 이제 뒤를 봤더니 아, 동네 아저씨였어. 뒤에까지 못 봤죠. 아까 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백열등을 보면서 아,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빨리 일찍 들어가라. 네, 들어가세요 하면서 들어갔을 때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저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용어는 무엇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가. 근데 거기에 무슨 저 정보의 비대칭성, 그죠? 주인 대리 문제 쭉 했었는데 딱 답이 뭐였냐면 그건 딱 외부 효과였어요. 외부 효과.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다 읽으면서 야, 이거 정말 지문 재밌다. 그러면은 그 시험 꽝 난 거야. 그걸 그렇게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구두네.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찾는 거야. 왜 그랬냐면 그 백열등이 그 여성에게는 굉장히 큰, 그렇죠. 굉장히 안정감, 그러니까 안전을 줬잖아, 지금. 내가 굉장히 불안해서 갔는데 딱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반대로 얘기하죠. 그 불이 켜지기 위해서 그 여성은 무엇을 했냐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켜져 있는 거지. 국가가 켰던, 이장님이 켰던, 마을 주민이 켰던 간에 그 불 켜는 거에 이 여성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만 이득을 봤다고. 돈을 안 냈다고. 그냥 긍정적으로.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데 둘 다 그죠? 돈을 안 낸다. 그렇죠? 어떤 반대급을 안 준다는 의미에서 왜? 내가 인센티브, 내가 어떤 효용을 얻으려면 뭔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난 받기만 했지 내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부 효과지. 그런데 좋은 쪽이니까 긍정적인 외부 효과, 나쁜 쪽이면 부정적인 외부 효과.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 외부 효과 설명하고 있죠. externality, external effect라 해서 자, 하나가 바로 뭐다? 그렇죠. 긍정적. 아무 이유 없이 이득 본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양봉업자. 양봉이 뭐냐면 꿀 키우는 아저씨. 양봉업자가 국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나라 푸르게 전국에 꽃나무들 그렇죠? 하여간 꿀 나오는 나무를 100만 1000만 그루를 심어서 1000만 그루. 1000만 그루 심었는데 양봉업자는 아저씨는 그죠? 대박이죠. 왜? 자기네 꿀벌들이 먹을 게 1000만 그루 생긴 거 아니야. 그런데 나무 심는데 이분은 아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외부 효과. 그리고 국가에서 아저씨한테 돈을 좀 받으면 되죠. 어떻게 받을 건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하겠지. 그래? 그래, 돈 낼게. 대신 우리 벌이 얼마큼 따가지고 갔는지 얘기해줘. 거기에만큼 줘야 되니까. 그 벌 다 잡을 거야? 거기에 붙어있는 수분가루나 꿀벌, 토액 얼마큼 먹었어? 잠깐만, 0.0004g. 너 가. 이게 안 잡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바로 부정적인 거. 마이너스죠. 양봉업자 아저씨 그 꿀벌통 앞에 플라스틱 공장이 생겼어. 그 플라스틱 공장에서 뭔가 스물스물 나왔어. 무색, 무향, 무취 뭔가 나왔는데 애들이 막 죽어. 지네끼리 머리 박고 죽었어요. 한마디로 좀 오염된 거죠. 그러면 아저씨가 가서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니네 때문에 우리 벌들 다 죽었어. 네가 책임져. 증거 대봐. 물어봐. 걔가 왜 그랬는지. 죽은 벌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 양봉업자는 또 하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자,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는 어떤 게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방접종이 있어요. (2020년 9월) 초에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한 190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렇죠? 독감 백신을 더 많이 맞게 해드릴 거예요. 특히 중고생도 다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좀 더 나이를 낮췄어요. 한마디로 좀 확대시켰어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오면 엄청난 지금 의학계에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왜? 코로나 환자 그대로 있고 독감 환자가 또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빨리 분리해야 돼. 최대한 코로나는 아직 백신이 없으니까 백신이 있는 독감이라도 여러 사람을 맞춰서 물론 그 사람 개개인은 사랑을 하지만 더 사랑하는 게 바로 뭐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병 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추게 해주자. 바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 또 특징이 뭔데요? 이런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필요한 것보다 그렇죠. 덜 생산돼요. 덜 만들어져.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무료로 해주고 보조금 주고 해서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뭐하다 여러분들? 필요량보다 항상 적게 생산된다. 적게. 왜? 그래, 맞을 인센티브가 적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부정적인 외부 효과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환경 오염이에요. 내가 연기 내보내면 우리 회사, 내 회사, 나는 이득을 많이 봐요. 그런데 나갔는데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막 눈 따갑고 호흡기 질환하고 이거 손실이 많잖아요. 내 알 바 아니지. 나는 내 거만 챙기겠다고요. 사적 이익만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원래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돼요. 자, 얘는 더 적게 생산되고 얘는 많이 생산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규제해야겠죠. 법률로, 세금으로, 과징금으로, 범칙금으로 못하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바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코지의 정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 코지의 정리는 뭔가요? 자, 예를 들어서 거래 비용이 없다면 그냥 그죠? 합리적인 상황에 이런 시장이 그쵸? 존재하고 있다면 그냥 놔두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잘 해결이 될 거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뭐 굳이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코지의 정리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거래 비용이 없다면 서로 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가 겁나게 짖죠. 그래서 짖지만 A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왜 키우냐면 예쁘고 귀엽고 막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 강아지로부터 얻는 혜택이 500이에요. 뭐 효용이 즐겁고 내가 집에 돌아오면 막 꼬리 흔들어주고. 그런데 B란 사람은 이 강아지가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또 짖어대서. 그래서 자기가 잠을 못 자서 회사에 가서 자기가 일을 못하고 뭐 사고가 나고 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손실이 봤더니 800인 거야. 그러면 뭐 변호사 끼게 되면 그 거래 비용이 있는 거죠. 변호사 없이 B가 A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제가 500에서 800 사이, 예를 들어서 600 드릴게요. 강아지를 뭐 시골에 나누신 분을 주든지 뭐 파실 수 있겠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얘가 나는 이 강아지를 키워서 500에 그렇죠? 만족을 얻는데 600을 주겠다네? 예, 알겠습니다. 야, 너 시골집에 가 있어. 보내도 되고, 뭐 팔아도 되고, 그렇죠? 처분할 수도 있고. 그러면 B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의 손실이 얼마라고요? 800인데 600 줬으니까 가능하죠. 이 사람은 자신의 만족이 500인데 600 받았으니까. 이러니까 누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좀 좋은 결과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코지의 정리의 정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뭐 더 깊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코지 정리는 거래 비용 없다 치고 둘의 상호 합의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피구세는 뭔데요? 피구는 피구라는 이제 경제학자인데 뭘 얘기했냐면 환경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환경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럼 이건 바로 외부 불경제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든지 범칙금을 부과해서 최대한 줄여라. 특히 환경 오염 부분은 원래 필요한 양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만들어진다. 우리 아까 정리했었어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필요량보다 적게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필요량보다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더 적게 만들어지니까 보조금이나 무료를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많이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더 가격 필요 없지만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규제,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법칙금이라든지 과징금으로 규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피구세는 바로 환경적인 측면이죠. 이런 세금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토빈세가 있어요. 토빈세. 이름 들어가는 것 중에. 토빈세는 뭔데요? 경찰 토빈이 얘기한 건데, 금융시장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뭐, 여기서 막 확 이를 갔다가 막 저리 갔다가 하게 되니까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왜? 돈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움직이냐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더 나오는 곳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도한 한머니들, 그렇죠? 이런 헤지펀드들이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안 되겠다. 다닐 때마다 세금 내. 그 얘기예요. 세금을 내면, 그렇죠? 세금을 받으면 적어도 생각을 좀 하겠지. 그렇게 과도하게 이동하지 않겠지. 그게 바로 토빈세고요. 이 토빈세 관련된 그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머니게임 같은 거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토빈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구글세라는 게 있어요. 구글세는 또 뭔데요? 구글. 그러면 이게 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본사가 뭐 미국에 있으면 우리 앞에서 법인세 얘기했었죠? 법인세가 높으면 기업은 어떻게 한다? 움직여요. 그리고 가서 딴 곳을 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못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은 살아 있어요. 어떻게 살아 있냐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사람하고 똑같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까? 그래서 세금을 덜 내는 곳의 자회사라든지 이런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익을 몰아줘 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 영국에서 돈을 많이 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낼 세금, 미국에 낼 세금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야, 구글, 야, 마이크로소프트, IBM, 니네 미국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이게 뭐야? 안 되겠어. 거기에 대한 부과. 이게 바로 구글세라는 개념이죠. 구글세. 그러니까 구글을 딱 집은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구글세, 토빈세, 피구세, 피구세 환경, 토빈세 외화자금, 구글세 IT 기업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